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동북아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서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에도 소중한 가치이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동북아 공존 공영으로 가는 논의는 생명력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주변국 정세와 역할 등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남북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한 외국인 라파엘 씨. 이번 주는 북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직접 겪었던 일들을 아낌없이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꼬시래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습니다.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기체 후 일양만강 하신지. 저는 브라질에서 온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라파엘. 나 같으면 여기까지 읽고 차단이야. 맞죠? 안녕하세요. 정백했습니다. 근데 외국인까지도 한반도 평화의 공동 수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분단 국가인 여러분의 조국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저 진짜 울 뻔했어요. 그런 얘기는 얘기해도 돼. 개인적으로. 라파엘 씨는요, 여기 계실 때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한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 나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라파엘이 우리 학교에 와서 너의 타지 생활 얘기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 한반도의 날이라는 그 작은 행사를 좀 열었어요. 행사를 아예 열어서. 네, 열었습니다. 네. 김치 먹고 있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들으면 들을수록 브라질의 거의 손민아네요. 이 정도면 뭐 민간 외고관 아닙니까? 김치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이제 전형적인 질문 안 할 수가 없네. 한국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입니다. 예? 김. 외국 애기들이 김을 좋아하는데 애기네 라파엘. 아이고 쯔쯔쯔쯔쯔 면도 어디서 했다. 김을 어떻게 밥에 싸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김만 이렇게 싸서 먹으면 그게 한 끼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김씨로 해야겠다. 해초 김씨. 김을 좋아하는 라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이름 없어요? 지금은? 김 1톤 먹겠다라는 뜻으로 김일톤이라는 이름. 김일톤이라고 이름을 지금 네. 생각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도 사랑하고 아까 북한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북한은 언제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저는 2018년 연말에 최근이네요. 탑사하고 연구 목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31일 정도 있다가 평양하고 황해 지역에 좀 돌아봤어요. 냉면도 드셨어요? 네, 정말요? 옥류관에 가서 먹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 이제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뭐 작은 식당에 가서도 맛을 봤는데 이거 진실이에요. 제가 북한 다니지 않았으면 냉면의 맛을 몰랐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여기 한국 살게 된 지가 5년 정도 되는데 삼겹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삼겹살이 땡긴다 이런 건데 냉면을 이렇게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북한에 한번 가서 그 맛을 먹고 이렇게 먹어보고 나서 먹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는 건지를. 아 저게 뭐예요? 항공권. 제가 김포공항에서 이 중국을 걸쳐서 평양에 들어갔는데요. 짐을 붙일 때 제가 최종 목적지를 평양이라고 적어달라고. 그분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난생 처음 평양 두 글자를 지난 기분이 좀 묘하다고, 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평양에서 벤 타고 개성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휴게소에 들르고 그 맛있는 과자도 사 먹고 같이 타고 계신 저기 교직원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에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하다가 터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화가 끊기지 않더라고요. 휴대폰이 이 선전화기 많이 보급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근데 그 신호가 굉장히 잘 떠졌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적이었어요. 근데 되게 묘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브라질 사람한테 듣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사실이에요, 근데. 그 라파엘 씨는요, 남한과 또 짧긴 하지만 북한까지 이 한국을 누구보다 폭넓게 보고 이해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보고 나서는 더 깊게 본인도 빠져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브라질에서 대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제 옆에 남한하고 북한 출신 유학생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짜요? 또 그런 소름 거 끼쳤어. 가능합니다. 북한하고 수교한 나라이기 그런 때문에.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남한하고 북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다 돌아다니면서 다로 살고 있어도 정말 한민족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눈빛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양쪽 다 얼마나 풍부한 국복을 소원하는지. 또 하나는 시장에 가보면 특히 동네 시장, 좀 큰 시장 말고 그냥 시장에만 느껴지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도 같은 뿌리다 보니까 정이 넘쳐요. 정까지 또 한국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과일이든 뭐 이런 거 물건을 고를 때 이거 말고 저 큰 거, 더 맛있는 거, 그 서비스도 챙겨주시면서 덤을 주시는구나.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너무나 이해도가 높으시고요. 저는 이런 분이 우리 통스타의 시청자라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보람찹니다. 오늘 이 방송을 내가 잘했다. 뭔가 그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개팅녀를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걸로 또 어때? 또 어떤데? 또 어떠니?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그래서 얘기만 들어도 자꾸 설레요. 저는 이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북도 궁금하지만 라파엘 씨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저 세계 평화 위해서 좀 애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최종 목표는 제가 본국에 들어가서 이 브라질의 경제를 아래층으로부터 좀 살리고 싶고 브라질 경제 성장 개발에 기여하고 싶은 일을 제 꿈입니다. 아, 진짜 훌륭하다. 너무 멋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 힘이 또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그죠? 우리 통일 마수다 함께 그리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이 마음을 담아서 라파엘한테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야, 힘이네요. 네. 김일톤 씨, 네. 사진 이게 찍나요? 남미식으로. 네, 이게 남미 남미인가요? 스타일. 네, 안아야 돼, 뽀뽀해야 되나? 뽀뽀는 그거 네. 생략해도 되고. 네, 네. 네, 우리 김일톤 씨처럼 우리 통스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프로스마. 우리 통뽀 재호가 북한말을 잘한다고 자꾸 저한테 앞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신감을 발휘해서. 근데 김재호 형님 이 북한말 성모대사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나름 할 수 있어요? 잘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동일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이다도 씨 아닌가요? 통으로드 알려드려. 이거 이지우 씨 같기도 하고.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평화 경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멘토들이 함께한 토론 파티로 함께 가보시죠. 미래는 뒷전, 현재만 챙기기에도 바쁜 요즘이죠. 하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평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그 한반도 청년은 누구냐 했을 때 결국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남한 청년들한테 주어진 현실은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면에 장마당 세대들이 뭐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여름밤 남북 청년들이 함께한 뜻깊은 만남.
지금 가보시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강당.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독특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모임의 주인은 남한 청년들과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탈북민 청년들인데요. 정신적인 독립보다는 경제적인 독립을 먼저 좀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공부를 좀 더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창업에 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리고 이제 창업을 먼저 했던 여러 선배님들의 어떤 시행착오나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좀 배우는 시간을 갖자. 남북 청년들을 위해 야심차게 나선 4명의 경제 멘토가 있습니다. 탈북 9년차, 서강대 스티브 잡스로 유명한 스마트폰 수리공 김학민 대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자, 공유공간 플랫폼을 만든 정수현 대표, 탈북민 출신 사회적 기업가로 탈북민의 자립을 돕는 박요셉 대표,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소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권호연 씨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공감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런 통일 얘기 아니면 남북 문제 얘기를 좀 더 편하고 재밌게 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좀 더 지금의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좀 더 새로운 길을 도전한 그런 창업가, 청년 창업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 경제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미래 통일 경제 지도를 구상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이야기. 먼저 탈북민 창업가들이 통일 이후 남북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친구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창업 교육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탈북민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남한 친구들한테 너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되 북한 친구들을 너희 비즈니스 모델에 포용해가지고 인클루시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친구들은 와라.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평화 경제를 이제 꿈꾸면서 70년 넘게 헤어졌던 우리 남과 북의 다른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그쪽 문화도 함께 배우려는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평화 경제의 한 퍼즐을 하나씩 만들어 가서 거대한 그런 평화 경제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는 다 물건을 고쳐 쓰고 수리하고 수선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곳은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장려되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버리죠, 바꾸죠, 빨리빨리 이런 문화의 패턴 속에 굉장히 살아가고 있더군요. 앞으로 남북 교류의 시대가 오면 혹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북한에 필요한 겁니다. 더 무엇이 잘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북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열어줄 때 가서 할 수 있는 준비만 갖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수리 사업을 한국에서 잘해서 남북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인민잡스라는 회사를 여는 것이 꿈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남한 창업가들도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많은데요. 런던은 비어있는 건물에 세금을 때립니다. 건물주한테 도시를 능동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싫으면 미너럴 스페이스 같은 회사에 맡기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을 잘 공유하고 장기로 운영을 하면 그 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 난민, 또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러한 이제 런던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자기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남북의 평화 경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디지털 플랫폼이 요즘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어떻게 모두의 것이 돼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때 모두가 그걸 같이 누릴 수 있을까? 플랫폼들 혹은 민주주의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러려면 정보도 더 많이 공유돼야 되고 뭔가 내가 참여해서 내가 참여한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과거 고생하던 시절을 모르는 무기력한 세대라고도 하죠. 하지만 오늘 평화 경제를 논하는 그들의 모습에선 현실의 어려움을 헤치고 남북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젊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이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 오신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본인이 기업도 한번 세워보고 고용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델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또 다른 탈북민을 채용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과 북 청년들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앞날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때 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업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 나갈 남북의 청년들. 그들의 희망이 실현될 통일 미래를 그려봅니다. 고작 2km 거리지만 마음이 멀리 있으면 서로 소통하기 힘들겠죠.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보시며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멀리 있어 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가깝지만 제일 먼 나라. 우리의 이름은 남한 북한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